야야, 너 그거 하는 것 좀 봐라. 그러니까 못쏠티가 팍팍 난다고 하는 거야. 이 말에 주눅들고 있는 너, 그 말을 듣고 속에서 하면서도 고개 끄덕이고 있는 너.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모태솔로 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형별 고민과 대처법, 그리고 특징에 따라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이번 연도에 상담을 요청해 주신 분들 중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신 내용이고, 연애 경험은 있지만 기간이 짧고 적다고 느끼는 남자친구와도 나누었던 말이라 이런 상황 속에서 궁금해하신 분들과도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 또한 연애를 빠르게 시작하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가면 갈수록 주눅이 들어있는 순간도 찾아오더라고요. 진짜 어디 가서 모쏠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이거 언제까지 나만 연애 못한다는 얘기 들어야지 하면서요. 그 말을 듣기 싫어 어떻게든 연애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죠. 이런 순간들을 지나온 저이기에 고민을 털어놓는 남사친들한테도 알려준 내용들이에요. 그때 나한테 어떤 얘기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지? 라는 생각으로 만든 이번 영상입니다. 그럼 모쏠들이 겪는 고민 3가지, 그리고 대처법 얘기해볼게요. 첫 번째 유형, 너가 모쏠이라고? 안 믿어줍니다. 이건 외모와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허무대 멀쩡한데 여자친구가 없어? 생각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분들 중에는 2가지 부류로 나누어지는데요. 정말 다 괜찮은데 여자 만나기가 어려워서 못 만나겠구나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역이 문제라면 장거리 괜찮다는 여자들을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 불뚝 같다. 또 다른 부류는 얘기를 하면 너무 깨서 그렇구나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제가 본 남사친 중 키는 178, 어디 가서 외모 후는 소리 듣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야, 이 친구 어디 가서 소개팅 해준다고 하면 욕먹겠는데? 싶은 애가 있더라고요. 이 친구에게서도 느꼈던 부분은 유형 얘기를 끝나고 특징에서 말해볼 건데요. 제가 남사친과 대화를 하면서 우선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사친을 만들어라 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본인 얘기가 산으로 가는 걸 파악해줄 수 있는 친구. 2번째 유형, 점점 이러다 나이만 먹겠네. 다급해집니다. 이건 우선 내가 연애 감정을 느끼고 싶은 사람인 거죠. 저도 한 22, 23살 이 사이부터 방금 말했던 감정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에 너무 조심스러워서 연애를 안 했던 것도 나중에는 후회가 될 정도였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20대 초반이라면 연애와 결혼을 동일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연애를 아주 가볍게 바라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사람을 만나는데 진중한 건 좋지만 우리가 정말 어릴 때 첫 걸음마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시키면 어떻게 해서든 했죠. 근데 이번에는 내가 생각이 크고 나서 걸음을 걸어보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대 때 조심스러워서 연애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첫 걸음마 할 때 내 생각이 배제되고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 이끄는 대로 했듯 그 모습처럼 조금 더 가볍게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3번째 유형은 너가 모쏠이라 그래. 이 얘기가 미치겠어요. 내가 모쏠이라는 걸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짓궂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이 모쏠이 아니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제가 모쏠이었을 때는 이거를 생각을 못하고 엄청 주눅이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연애를 시작하면서 해보면서 느꼈던 게 뭐지? 그렇게 말하는 애들이 연애를 잘하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과는 최대한 관계 단절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 그래도 주눅든 나한테 그런 얘기 왜 함? 그렇다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냐? 이런 애들이 소개팅도 안 해주고 솔직히 도와주는 것도 없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나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게 맞아요. 좀 더 나를 객관적으로 봐주고 소개팅을 간다 하거나 스타일을 챙기고 싶다는 말을 했을 때 쇼핑을 해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남사친들 소개팅 갈 때 쇼핑 몇 번 같이 해주면서 느낀 건데 이런 실질적인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모쏠들이 가지는 3가지 고민과 이를 겪어봤던 사람으로서 대처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럼 제가 주변에서 모쏠들이 그리고 연애 경험이 적은 남자들의 특징 5가지와 이에 대해 해볼 수 있는 방법도 나눠볼게요. 첫 번째, 모든 여성들이 이성으로 다가옵니다. 이건 저에게 7월달에 고민을 털어놓으셨던 분의 얘기를 나눠볼게요. 35살 남성분인데 인생은 열심히 살았지만 애석하게도 주변에 여자가 없어서 지금까지 모쏠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해외 생활을 하다가 들어오셨고 그동안의 삶과는 다르게 현재 다른 일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 만나는 여자분마다 호감이 생긴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꺼내고 싶어도 얼굴이 빨개진다는 말씀을 해주셨죠. 어릴 적에는 좀 여자애들하고 어울렸는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커가면서 새롭게 알게 되는 이성 관계가 없었다면 이분처럼 모든 여성분들이 이성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 어떤가요? 진짜 어버버하지 않나요? 그분에게서 제가 첫 연애하기 전이 너무 떠오르더라고요.
대학 생활을 들어가기 전까지 알고 지낸 남사친이 많지 않다 보니까 대학교를 들어가서 얘기 나누는 남사친마다 괜시리 떨리고 했던 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됐든 연애를 하거나 썸을 타야 되는데 모든 여성분들한테 부끄러움을 느끼고 호감을 느끼고 이러면 어떻게 진전돼야 할지도 모르겠고 진짜 총체적인 낭비죠. 그리고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사람한테 진짜 내가 끌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나한테 예시조차 들 수 있는 경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퀘스트 하나를 드렸어요. 만일 1의 특성상 일하는 곳에서만 여자분을 만나게 되신다면 하루에 한 번씩 이 여자분과 어떤 대화를 나눌까 질문거리를 만들어가 보시라고요. 대화를 나눠보면서 괜찮은 사람인지 알게 되어야 하는데 이성적으로 호감만 앞서니까 대화를 나누기도 전에 그냥 부끄러워지던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해볼 수 있는 퀘스트를 하나 드렸습니다. 두 번째 특징과 이어지는 부분이니 얘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 대화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름. 이건 소개팅을 나가기 전 새로운 이성과 대화의 물꼬를 트기 전 많이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야, 나 요즘 좀 호감 가는 사람 생겼거든? 아, 근데 뭐라고 말하지? 딱 이거요. 이때 시작은 공감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소개팅 질문 예시에서 날씨 얘기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오늘 함께 겪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오는데 무척 덥지 않았어요? 비 오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럼 여자분이 더웠다 또는 저 택시 타고 왔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럼 집이 어디 쪽이세요? 저는 어디에서 왔는데 한 몇 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대화 두세 마디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대화 이어나가는 방법 중 내가 이것까지 얘기해도 될까? 이런 고민들이 듭니다. 그건 계속 내가 주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 얘기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첫 소개팅을 나갈 때였어요. 후사를 보니까 진짜 이 남자가 너무 잘생겨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남자하고 좀 잘 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당시 제 주변에 연애를 많이 하던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나는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대답을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희연아, 너가 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너가 주저하는 부분이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만 보여주면 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들으면서 대화의 결을 맞춰가. 이 말을 했거든요. 좀 더 쉽게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건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숙제 해왔어? 네. 아니요. 이런 게 아니라 친구 관계처럼 야, 선생님이 숙제하라고 했는데 빡세지 않았냐? 이것처럼 나의 감정을 얘기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라는 거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 하나 더 취미 얘기로 들어보면 부모씨 요즘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축구요. 그럼 속으로 여자분은 그 사람이 축구를 좋아하는구나 하고 대화가 단절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 대답은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혜연 씨는 축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는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여자분들은 잘 안 하게 되죠? 그럼 여자분이 네,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보긴 봐요. 저는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그럼 희연 씨는 어떤 취미가 있으세요? 이렇게 대화가 흘러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화를 이어가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대화에 있어서 나의 감정을 넣어볼 것. 이랬을 때 주고받기가 가능해지고 나만 얘기했다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듣고 왔다. 이 결과로 변하게 될 거예요. 네 번째, 너 집돌이라 그래. 이런 분들 중 선택적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차피 나가도 괜찮은 사람이 있을란가? 또는 귀찮기도 하고 사실 저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나가는 게 횟수가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이 시간에 사람 만나는 것보다 쉬는 게 더 좋다 이런 마인드도 바뀌고요. 그래서 그 마음도 충분히 알겠지만 이때 집돌이라도 소개팅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든 이성하고 약속이 잡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쟤도 집돌인 줄 알았는데 뭐야? 그래도 쟤는 연애를 하거나 여자를 만나네? 나는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성과의 커넥션이 있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자리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런 분들 얘기를 듣다 보면 야, 일하다가도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에서 사람 만날 수도 있거든? 여친은 그렇게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연애를 하려면 좀 적극적이어야 돼. 이런 마인드를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야, 나 요즘 여친 없다. 그래서 나 좀 여자친구 만들려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나 이렇게 살고 있는데 좀 괜찮은 사람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흘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집돌이라도 연애에 대한 생각이 있고 연애를 조금 하신 분들이라면 평일이나 몇 달에 한 번 하는 모임을 나가서 그렇게 흘리고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근데 제 인맥 중에는 좀 소개받을 수가 없어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가끔씩 지역에서 열리는 모임을 한 번씩 나가셔서 이성과의 커넥션을 만드시더라고요. 그 안에서 소개가 이루어질 것까지 생각을 해서요.
5번째, 나의 모습을 객관화하기 어려움. 아까 얘기를 나눴던 남사친의 고민으로 하나 털어놔 볼게요. 왜 썸이 깨졌는지, 왜 내가 차였는지, 연애를 못하겠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오랜만에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이런 연애 관계에 대해서는 못 물어보겠다. 야, 그냥 너가 그렇지 뭐, 이런 얘기도 듣기 싫고,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 알려주기보다도 본인을 깔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화도 나지만 주눅든 내가 보이기도 해서 그 모습이 싫어서 말을 안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눴는데 허구대는 멀쩡한데 왜 연애를 못했지?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딱 나오더라고요. 여자분께 전 연애에 대한 얘기를 꺼냈대요. 근데 듣다 보니까 이것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남사친은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였어? 이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그 여자분도 이런 얘기를 했길래 난 해봤는데? 라면서 전혀 일맥상통하지 않는 부분에 저를 맞춰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하고 얘기를 나누더니 내가 왜 이렇게 연애 기간이 짧은지 알겠다. 왜 썸이 깨졌는지 알겠다. 이제 좀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겠네. 처음 알았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오늘은 모쏠들의 고민과 대처법 3가지, 5가지 특징에 따라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나눠봤어요. 5번째 예시는 겉모습이 훈훈하지만 대화 코드가 잘 맞지 않았던 걸 몰랐던 남사친의 예시였지만 그 외로 외모, 태도, 마음까지 내 스스로 객관화시켜서 들여다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만일 선택적으로 안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주변 시선에 따라서 연애를 하긴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또는 연애를 너무 하고 싶은데 연애 경험이 적어서 모쏠이라서 주눅이 들어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또한 주변에 야, 이렇게 말해도 되냐? 야, 이렇게 행동해야 남자들이 좋아해? 하고 물어본 사람으로서 나중에 연애를 해보고 썸을 타고 스스로 하면서 뭐가 보였는지 아세요? 제가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한 애들, 그리고 잘한다고 생각했던 친구들, 그들도 모쏠인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 친구들 또한 상담을 받기도 하고 했더라고요. 그냥 내 스스로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주눅이 들어있었고, 연애 잘하는 친구들은 비법도 있고 답이 정해져 있는 거다, 이렇게 스스로 제가 정해놓은 거였더라고요. 우리 새로운 일 해볼 때 어때요? 엄청 찾죠, 버벅거리고. 근데 하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연애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아직 걸음마를 배우기 전일 뿐 발을 띄어서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연애를 못하고 있어서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주눅이 들기보다는 계속 여러 사람한테 하면서 그 안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수학처럼 답이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닌, 이런 행동을 하니까 저 여자한테 반응이 좋았네? 다음에 해볼까? 근데 저 여자한테는 반응이 안 좋았네? 다음에는 이거 같이 한번 접목시켜볼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내 스스로 알아가면서 방식을 만드는 거더라고요. 만일 주변에서 도움을 주지도 않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차단 가세요. 내 마음 실질적인 도움 없이 어렵게만 하는 사람은 나중에도 도움 줄 일이 없어요. 차라리 그때 내 마음을 돌아봐주면서 그에 맞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고 내 가치를 발굴해 나가면서 마음 단단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우리에게 새로운 설렘이 찾아올 테니까요. 오늘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 외에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